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 몇 번째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로자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거 굉장히 유쾌하고 심플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불꽃처럼 뜨겁게 버티고 또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파견, 우리 이제 도식을 가지고 파견과 도급을 나눠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견 이렇게 돼 있죠? 펜 모양이 보이시죠? 예쁘죠? 네, 파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그리고 파견사업주 죄송합니다. 근로자, 파견근로자 갑 이렇게 3자 관계죠. 3면 관계인데 요분하고 요분이 파견 계약을 해요. 그리고 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 이제 갑 선생님을 고용을 하죠. 그러면 근로자 갑 입장에서는 이 파견 사업주가 원고용주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 사업주는 제3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서 원고용주 제3자 그럴 때 파견 사업주가 원고용주, 사용 사업주가 제3자 이렇게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견에서의 핵심은 지휘명령을 누가 하냐면 사용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근로자 갑이 여기 이렇게 파견 나가서 일을 하니까 요 근로자 갑 선생님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사용사업주가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3자가 지휘명령을 한다. 그러면 파견입니다. 자, 그러면 싹 내려서 아이고 또 그림 이쁜 그림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도급이라고 써 있죠? 도급. 도급인과 수급인이 여기에 이제 당연히 도급계약 써 있겠죠. 제가 안 썼어요. 일부러 너무 쉬우니까 도급계약. 맞아요. 실수로 안 썼어. 자, 도급계약을 맺겠죠. 그 다음에 요 수급인이 근로자 갑의 원고용주가 돼요. 사내도급 같은 경우는 근로자 갑 선생님이 도급인의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지휘명령 누구에 대한 지휘명령? 근로자 갑 선생님에 대한 지휘명령을 요 수급인 원고용주가 한다. 이 제3자가 아니라 원고용주가 지휘명령 한다. 그러면 도급입니다. 다시 요렇게 가면 파견에 있어서는 제3자가 지휘명령한다. 그러면 파견입니다. 그럴 때 그 제3자는 사용사업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다음 도급에서는 제3자가 아니라 원고용주가 지휘명령을 하게 되면 그러면 도급이에요. 수급인이 되고 명칭이 그리고 제3자는 도급이니까 도급인이 됩니다. 요 두 가지 도식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판단 기준 당연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금 띄어져 있는 영상에 보이는 교재는 신통합노동법 제2판 우리 김영 노무사님 형님의 신통합노동법 제2판 새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근로자 제가 GS 연기 강의할 때 사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 교재로 쓸 교재입니다.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판단 기준 여기 보시면 직접 지휘명령 원고용주가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한다. 원고용주가 직접 지휘명령한다. 그러면 이 원고용주는 수급인의 이름을 갖게 되고 제3자는 도급인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근로자 파견에서는 제3자인 사용사업자 그러니까 근로자 파견에서는 제3자가 아까 도식 떠오르시죠? 요 왼쪽에 있었던 제3자가 여기는 원고용주 여기는 제3자 제3자가 지휘명령을 하게 되면 근로자 파견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제3자가 사용사업주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판례 판단 기준 그렇다면 파견이냐 도급이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직접 고용 의무가 생겨요. 사용사업주에게 예전에는 직접 고용 간주였는데 고용 의무로 바뀐 거 다 알고 계시죠? 판례 판단 기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하는지 참고로 말씀드릴 건 여기에 상실편 선수교 작가태 한삼구 정기독립 많이 보셨던 두 문자일 거예요. 이 두 문자는 제가 강의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험생 시절일 때 굉장히 존경했던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의 노동법 강의만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우 존경하는,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두 문자인데 이 두 문자 외에 다른 두 문자가 떠오르지 않아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이 두 문자 그대로 활용합니다. 상실편 선수교 작가태 한삼구 정기 독립. 자, 이 기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일로 가면 요 지휘명령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도급이냐 파견이냐, 즉 이 지휘명령이 가장 핵심적인 징표다. 그러면 이 판례를 보실 때도 지휘명령을 누가 하는 거지? 자, 제3자, 제3자 도식에서 우리 화면에 보시는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원고용주, 왼쪽에 있었던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다. 제3자가 지휘명령을 한다. 그러면 이 제3자는 사용사업주라는 이름이 생기죠. 파견입니다. 파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갈까요? 당해 근로자가 제3자, 도식에서 떠오르시죠? 도식에서 왼쪽에 있는 제3자, 오른쪽에 원고용주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 그러면 제3자가 지휘명령을 하겠네요. 그러면 파견이다. 그럼 이 제3자는 사용사업주다. 이름이 사용사업주로 바뀐다. 그 다음 원고용주가 나왔네요. 원고용주는 누구? 아까 도식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분, 왼쪽은 제3자입니다. 근데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 수, 교육,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지, 다시 얘기하면 원고용주가 도식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던 원고용주가 지휘명령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때는 도급이 되죠. 그러면 이 원고용주는 수급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도급은 개념이 뭐예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공장 건물 옆에 식당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아담하게 식당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그럴 때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잠깐만 멈출게요. 아이고,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사모님, 제가 집에서 한 분 모시고 사는 사모님 있다고 그랬죠?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처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에 사과 따로 내려갔어요. 경북 영주에. 네, 장모님께 제가 아까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그때 식사하시느라고 못 받으시고 전화 주셔서 제가 또 장모님께 또 사위가 아닌 아들 같은 사위, 다정하게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한정된 업무에 우리 식당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아담하게. 그러면 그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급이다. 그리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여기 왼쪽에 있었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었던 제3자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이 돼요. 그리고 그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느냐? 그러면 도급이겠지. 자, 원고용주 나왔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느냐? 원고용주, 오른쪽에 있는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 조직 설비를 갖추고 있다. 아이고, 그러면 이분이 지휘명령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원고용주가 수급인이 되죠. 좋아요. 파견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때는 도급이다. 자, 그래서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가 짧게 러닝타임을 잡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혀도 꼬였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 제가 조금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게 있었나? 그럴 때는 잘 교재를, 여러분들 각자 갖고 계신 교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복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유쾌한 노무사로 영상 봤는데요. 선생님, 이 부분 설명이 단어 선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하고
싶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토요일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